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 기술사입니다. 오늘도 그림과 도표, 공식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개념도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강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A 활성도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이 활성도는 이제 비활성 점토가 있고요. 비활성 점토가 있다. 자, 이것도요, 저는 이렇게 그리고 싶네요. 자, 뭐, 이렇게, 뭐로 나타낼까요? 뭐, 이렇게 나타낼까요? 좀, A라고 표현하고요. 좀, 시인성 있게 이제 나타내는 부분, 이렇게 이제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 없잖아요. 보기도 좋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점토다. 보통 점토고, 얘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활성 점토겠죠. 활성 점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칸을 찾아오면서 여기다가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을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활성 점토는 A 값이 활성도가 0.75보다 낮고요. 보통 점토 같은 경우는 A는 0.75에서 1.25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고, 활성도는 이제 A 값이 1.25보다 이제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활성 점토 같은 경우는 카올리나이트가 이제 대표적인 점토가 되겠고요. 보통 점토는 이제 일라이트가 이제 보통 해당되는 주성분으로 한 점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적토, 해저, 뭐 하구 이런 퇴적토가 이제 보통 점토가 되겠고요. 이 비활성 점토는 대체적으로 이제 ml 값을 이제 나타내고요. 요 보통 점토는 이제 CL 값을 나타낸다. CL 값. 그리고 활성 점토 같은 경우는 이제 맞습니까? 모릴로나이트. 그 다음에 헬라이트, 할로이사이트. 말이 좀 어렵네요. 할로이사이트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고소성 CH의 고소성 점토에 이제 가깝다. 요렇게 이제 이 정도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이러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내용을 쓰기 전에 개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소성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그래프, 점토에 대한 최적 변화가 가능한 그러한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어디서 이제 찾을 수가 있냐면요. 책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많은 책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 흙에 대한 부분에 소성지수 플라스티시티 이 차트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티시티 차트 소성도죠. 괜히 좀 영어를 쓰면 좀 유식해 보일 것 같아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카사그란드가 이제 세립토의 액성 한계와 소성 한계, 소성 지수. 요게 이제 소성 지수가 되겠고요. 액성 한계다. 액성 한계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부분. 이게 다 함수이지 않습니까? 결국 소성 지수, 액성 한계 이런 것들이 다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50%에 해당되는 이제 B선이 있고요. B라인이. 요게 이제 액성 한계가 이제 50%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PI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8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CL하고 이중기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4에서 8 정도 될 거예요. PI가. 그래서 여기서 4에서 8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여기는 이제 8에서 20 정도의 액성 한계가 있겠고요. 소성 지수가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선, 요거는 이제 뭡니까? 한쪽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A선, 유선이 아니고 A선이 되겠어요. A라인. 자, B선, 유선, A선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올리나이트는 어느 쪽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일라이트는 어느 쪽에 해당되고, 이런 부분들. 이쪽이 이제 카올리나이트고, 이쪽이 일라이트, 이쪽이 몰모렐라나이트. 그래서 김 선생님을 나타냅니다. 김 선생님,
카올리나이트, 일라이트, 몬몰리나이트, 뭐 그다음에 할로이사이트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송도 뭐 그래프 하나 딱 그려주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유선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까지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PI가 0.9에서 LL-8이다. 그리고 이제 요게 PI가 0.73, LL-20이다. LL-20이다. 글씨를 좀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글씨가 뭐 그게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압축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연관돼서 이렇게 좀 나타낼 수가 있다. 소송지수하고 액상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이제 소송도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시는 게 아주 여기서는 기가 막힌 그러한 정답에 가까운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면모 구조하고 이상 구조를 나눠줘야 되겠네요. 면모 구조하고 이상 구조요. 자, 계속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지워도 됐는데요. 자, 그러면 면모 구조와 이제 이상 구조를 구별하자. 면모 구조와 이제 이상 구조요. 이상 구조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요. 자, 그래서 이제 면모 구조는 어떤가요? 면모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를 이제 모를 갖추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를 갖고 있고요. 모를 갖고 있고, 이상 구조는 이렇게 판상의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그런 게 이제 이산 구조가 되겠죠. 이산 구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타낸 어떤 특성되는 그런 구분적인 부분에 보시면 이제 요 이제 표를 항상 나타내실 때는 이제 구분하고 이제 내용 이렇게 이제 적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도 다 칠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하고 요 정도. 그래서 이제 구분할 내용이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두형 전투,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이게 두 개 그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 밑에 그려주셔도 되고, 요렇게만 구분을 하셔도 이제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요렇게 칸은 이제 여기 치셔도 되고, 치시는 게 그래도 좀 깔끔하겠네요. 요 정도만. 그래서 이제 표는 이렇게 나타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강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는 이제 이중층의 두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은 뭐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포메이션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냐, 형성된 어떤 그런 너의 기원이 어떻게 됐냐, 처음에 어떻게 형성이 됐냐 이거예요. 그거 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에 대한 부분, 뭐 인력이 우세하냐, 뭐 반발력이 우세하냐, 그리고 이제 투는 이제 투수 개수겠죠. 이렇게 이제 투수 개수를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건 내용인데 이상 구조하고 면모 구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면모 구조 이제 여기 이제 이상 구조로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칸을 여기까지 그래도 나타내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강도는 어떻습니까? 강도는 이제 얘가 이제 크죠. 강도는 면모 구조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 구조는 좀 작습니다.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층의 두께가 참 옛날에 저는 좀 이게 잘 안 헤어졌어요. 여기 좀 더 두꺼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중층의 두께가 면모 구조가 얇고 이제 이산 구조는 이제 두껍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대체로 이제 면모로 이렇게 해서 얇게 돼 있고,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얘가 두껍다. 이렇게 이제 마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성은 어떻습니까? 얘는 이제 어떤 자연 상태에서 퇴적됐다. 자연 상태에서 퇴적 시에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짐 곡선, 감마 D W 곡선에서 건조 측에 해당하는 다짐 시에 이제 면모 구조를 이제 나타낸다. 면모 구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얘는 이제 그 이상 구조는 침강 퇴적 시에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혼합할 때, 혼합 시에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빈축, 얘는 이제 어떤 다짐 곡선에서 수빈축의 어떤 다짐에 대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교란돼 있다.
교란된 어떤 토다. 교란된 토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기력은 어떻습니까? 전기력은 이제 인력 쪽이 이제 우세하다. 이쪽은 이제 서로 유인해서 붙으려고 하고요. 얘는 이제 반발력 서로 콩가루 집안 막 이산되는 그런 반발력이 우세하다. 그리고 투수개수는 어떻습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투수개수 면모 구조가 대체로 이제 크게 나타내고요. 크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대소로 나타내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한자로 쓰는 것보다 한글로 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크고 작다. 이것도 이제 크고요. 요거 이제 작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면모 구조와 어떤 이상 구조는 이렇게 이제 비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투수 개수가 이제 작다. 이상 구조가.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 정도 정리를 좀 하시면 어떨까? 이상 구조 그리고 이제 이산 구조, 면모 구조요. 자, 이렇게 나타내시고 이제 확산층 있잖아요. 이중층에 대한 어떤 확산층은 이제 그것도 이제 가끔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어떤 이중층 안에 있는 흡착수와 양이온을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다 어떤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점토가 이제 이 안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다. 형성.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이너스를 이제 이렇게 띱니다. 점토가 마이너스 이제 음이온을 띄고 점토 입자가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를 띄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플러스 이온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달라붙겠죠. 어떤 어떤 이쁜 여성 주위에 남성들이 이렇게 꼬인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플러스가 이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음양의 조화가 아닌가.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요렇게 뭐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제 이 전체의 어떤 요 부분이 이제 이중층의 한계다. 이중층의 이중층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뭐라고요? 요게 이제 점토 입자예요. 어떤 점토의 어떤 입자다. 점토 이온, 점토 입자라고 하겠습니다. 점토 입자. 점토 입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쪽에는 이제 흡착수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고, 요거는 이제 양이온이다. 양이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물분자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양이온들이 있고, 요건 이제 물분자가 되겠어요. 물분자가 있고, 이제 여기에도 이제 양이온이 있다. 양이온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중층의 한계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자율수다. 양쪽으로 이제 자율수가 이제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확산 이중층이라고도 하죠. 확산 이중층. 그래서 이제 점토 입자 어떤 마이너스 입자가 정기적인 성질을 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입자 표면에 양이온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그렇게 돼서 이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끓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자의 어떤 이중층 안에 있는 흡착수와 양이온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또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런 그림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어떠한 이제 한계에 다다르는 이제 직선이 수평선이 있으면 요게 이제 이온이 이제 집중하는 어떤 집중도를 나타내는 부분하고요. 요거는 이제 점토 입자의 어떤 거리, 점토 입자로부터의
입자로부터의 글씨를 잘 씁시다. 자, 잘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못 쓰면 안 되겠죠. 이온의 집중도가 이렇게 이제 이온의 이제 입자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어떤 그 양이온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이온이 이제 이온 집중이 이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점토 입자로부터 떨어지고, 요거는 음이온은 이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입자의 점토 입자로부터의 거리가 음이온은 이제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숙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점토를 아무리 이제 건조로에 짧은 시간 이렇게 건조를 시키다 보면 거기 안에 이런 이중층에 대해서 이제 흡착수가 있어요. 흡착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마르지를 않는데 이 온도를 이제 11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요 건조로에 노건조를 이제 시킵니다. 노건조를 이제 시키게 돼서 흡착수는 이제 흑입자로 이제 간주하면 되고요. 간주하고 되면 자유수만을 이제 제거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건조 시키는 거요. 그래서 이제 점토가 점성을 받는 이유는 이제 요 흡착수 때문이다. 흡착수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컨시스턴시의 한계. 컨시스턴시의 이제 한계에 대해서만 이제 아터버그 한계. 요 아터버그 한계는 뭐 너무 자주 나오죠. 아터버그 한계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컨시스턴시 한계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 최적하고 이제 뭡니까? 함수비와의 관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최적이 커지면서 물이 더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을 빨아들이면서 이제 최적이 팽창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고체 상태, 반고체 상태, 고반소액, 소성 상태, 그 다음에 액성 상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액성 한계가 요 부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플라스틱한 한계, 소성 한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최적이 수축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함수비가 이제 커질수록 최적이 증가한다. 이런 아터버그 한계에 대한 이 그림을 나타내는 부분, 그래프가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축 한계, 요게 이제 소성 한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액성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IP, PI라고도 하고요. 소성 지수가 되겠습니다. 소성 지수는 그래서 LL-PL로 나타낼 수가 있다. 요 그래프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성도와 어떤 활성도에 따라서 이제 뭡니까?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지워야 되겠네요. 활성도에 관계된 안밀계수하고 이제 액성 한계에 대한 관계 그래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의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나도 이것을 알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알고 계셔서 나중에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안밀계수는 이제 시간당 어떤 센티미터 제곱 이 부분은 이제 되겠고요. 요건 이제 액성 한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함수비에 대한 부분이 있게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교란 시료가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성한계하고 안밀계수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그래프를 이제 가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뭐 크게 지워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정지투합계수? 정지투합계수를 이제 나타내는, 투합이 작용하는데 정지돼 있다 이거죠. 어떤 벽이 있으면 이렇게 밀면 이제 어떤 주동투합을 발생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수동투합이 이쪽으로 발생하는데, 요 사이에 이제 정지투합이 있죠. 이제 어떤 콘크리트 벽체가 있다면 요게 이제 완전히 정지된 상태, 아니면 연생벽체라고 한다면 변이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이쪽으로 작용하는 그 투합에 의해서 어떤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트러트를 이제 더 대주고 프론트 재킹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유압을 이렇게 밀어준다, 수동 투합을 준다. 그래서 안정화시킬 수 있게 요 정지투합 계수와 정지투합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갑자기 이걸 왜 썼냐 그러냐면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액성한계와 소성한계의 어떤 결과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normal consolidated clay, 그러니까 정기환밀 점토죠. 그 다음에 over consolidated clay 같은 경우는 이제 과환밀 점토가 되겠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K0를 나타낼 때 요렇게 이제 1 sin 파이 다시로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요 부분이 이제 0.19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로그를 취하고요. 로그 PI 값이 이제 들어간다. 소성지수가. 그래서 소성지수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한번 요 값의 정지투합 계수를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K0가 어떻습니까? K0의 이제 NC값, 요 NC값이요. 요거의 NC값에다 루트 OCR이라고 해서 비과환밀비, over consolidated ratio, 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으로도 되어 있다 정도는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폴콘 시험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폴콘 시험은 이제 액성한계하고 소성한계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시험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다음 시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분이 또 지났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폴콘 시험이 어떤 건가? 폴콘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폴콘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뾰족하죠. 이게 이제 뾰족한데, 요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시료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이제 눌러서 이제 요게 4.0 정도 되는데, 요 부분은 이제 액성한계하고 소성한계를 알아보는 어떤 관임량을 통해서 요 80kg의 어떤 콘을 5초 동안 이제 자유낙하를 시킨다. 그래서 관임량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하고 249g짜리 콘을 이제 5초 동안 자유낙하시키는 그러한 이제 관임량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다.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어떤 화살표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지지대가 같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이제 말씀드린 거고, 요 이제 함수비하고 이제 어떤 관임량하고 이제 함수비 관계, 요게 이제 함수비가 있다면 요렇게 이제 어떤 그 선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다.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폴콘 시험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소성지수에 대해서 이제 비배수 전단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